건축사분들께서는 의견 없으신가요? 네, 지금 저희가 주로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실질적인 그 어떤 사업 부지에 대해서 불필요한 설계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00평 주택구조화 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대지 경계선 위주로 유형 축구 설치를 요구한다든가 뭐 불필요한 배수 시설이라는 걸 요구하는데요. 그런 시설 요구할 때에는 왜 필요한지 느끼고 좀 그런 보완을 낸다든가 아니면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형 축구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설계도서에서는 작성을 했지만은 시공시에는 그 도서를 다 빼고 안 하거든요. 그 공정을. 결국은 준공관계에서 또 다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준공을 해주는 그런 불필요한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토론할 때 같이 자료를 내주면 개발행위 담당이나 팀장이나 삼성이나 같이 토론할 기회를 만들어 드리니까 지금 논의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없어요? 제가 관에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35개 토목 측량 사무실한테 부탁을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에서 온 건축주가 토목 측량 사무실을 선택을 해서 그 건축 허가까지 좀 맡아달라 해서 오늘 모 측량 사무실에서 맡았어요. 다행스럽게 그 양평에 있는 토목 측량 사무실이 서울 설계 사무실을 택하지 않고 양평 지역을 택해 주셔서 제가 이제 면담을 했는데 요 바람이 있어서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 토목 측량 사무실이 평당 얼마라고 미리 다 정해 놓으셨는데 그 안건을 갖고 들어가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토목 측량 개발행 인허가 말고 환경성 검토, 또 도로교통성 검토 뭐 등등 많으니까 이 건축주가 토목 측량에서 설계비를 정한 거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소개를 해주시긴 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에 의해서 건축 설계 외적인 요소에 받아야 될 용역들, 대외적인 용역비를 잠시 잊어버리셨던 것 같아서 측량 사무실에서 먼저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건축주가 설계 사무실 와서 측량을 소개해달라면 저는요 용역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제안서를 받아보시고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관내 우리 한 35개 회사, 23개 회사가 유대관계를 가질 때 설계 비용에 관한 부분은 그 파트너 회사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좀 시스템을 갖춰줘서 저희 건축설계사무소도 회의 때마다 토목 측량 사무실한테 이렇게 소개할 때 그쪽의 안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말씀드렸듯이 혹시 토목 사무실에서도 제 오는 이후에 그런 안건들이 혹시 나오면 저희들의 또 의견도 좀 수렴해서 일방적으로 거기서 가격을 결정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기별로 토목 건축협회 임원님들이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그래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는 그래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임원님들 막 너무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제가 일을 좀 일찍 끝내려고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너무 시간을 많이 하고 교수님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 안 하시고 또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밖에 나가서 또 이야기하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교수님 귀에 또 들어오고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반복이 되니까 권리사항도 없어요? 네, 김종호 건축사분, 네, 말씀해 주세요. 여기 뭐 건축사 사무소고,土木사무소나 전부 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냐 없냐 하는데 과연 그 고양이 목에 방어를 누가 할 건가는 다들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군수님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논의할 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 하나, 제가 이제 바라고 싶은 거는
항상 그 토목사무실이나 건축사무실이 지금 바라는 게 뭐겠어요? 허가가 빨리 나는 거를 지금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허가 나는 과정에서 그 생태과 직원들이 전부 다 야근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저희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우리가 처리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처리 기간 내에 뭐 15일이나 그 다음에 30일이나 그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처리 기간 내에 보완만 나오니까 그 보완을 낼 거면은 좀 일찍 보완을 내서 뭐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항상 처리 기간에 와서 보완을 내는 게 가장 각 사무실, 외국 사무실들의 고충이고, 또 물론 세관 직원들이 일이 많다 보니까 바쁜 일 처리하다 보면 항상 좀 시간이 있는 거 뒤로 밀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 관계겠죠. 근데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가장 문제된 게 사실 뭐 실무자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항상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협의 부서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걸로. 그래서 그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협의 부서에서 안 오는 게 태반인 것 같아요. 처리 기간 내에. 그러면 저희 설계사무실이나 이런 업체에서 일일이 협의안에 매일 전화해서 한 건마다 전화해서 또 해주시오. 또 그것도 서로 간에 할 일이 못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건 실무자들이 일이 어려우면 각 팀장님들이 그런 협의부서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협의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든지, 만약에 담당자들이 8급 공무원인데 협의부서 팀장은 6급인데 빨리 해달라는 거 해주겠어요? 그래서 어떤 각 팀의 팀장님들이 그런 쪽에 대해서 좀 협조를 등을 한다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리 기간이 15일이면 일주일 만에 중간 체크를 한번 해서 협의가 어디가 안 왔냐 하는 걸 좀 검증을 체크를 해서, 협의가 안 오면 빨리 해서 협의 보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다 덮여 있어가지고 15일 처리 기간이 다 되면 그때 가서 들춰보니까 협의가 안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완. 그러면 이제 설계사무실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이 사람 저런 전화해서 그거 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보채고, 사실 이 각 사무실 실장들이 그거 보채느냐고 가서 담당자들한테 얘기하면 담당자가 시원하게 말씀해 줍니까? 좀 바쁘니까 또 예전에 시간 미루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반복이 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보면은 실무자 판단해서 일하는 건 좋지만 협의부서에 대한 거를 좀 챙겨가지고 가급적이면 처리기간 중간에 협의만 다 와도 담당자가 판단해가지고 보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늦어진 원인은 협의가 안 와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날 협의 챙기다 보면 다른 이 중무부서에서의 처리하는 것보다 협의가 안 와서 보완 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좀 해소가 되면, 지금 모든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아닐까. 그 다음에 각자 파트에서 각 담당자가 판단해서 하는 문제는 각 담당자가 판단하는 문제고, 그걸 떠나서 어떤 우리가 제도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의 그런 부분만이라도 좀 챙겨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1, 2, 3, 4 주택관리팀, 개발관리팀 팀장들이 옆에 와서 앉아있는데, 팀장님들 좀 챙기세요. 챙겨가지고 마지막 날 보완되는 거, 또 2, 3일 남겨놓고 보완되는 거, 그 사람이 없더라도 물론 좀 간혹 있겠지만 아니겠어. 제가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 보완 나오면 연합받겠습니다. 건축주 신청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팀장님들이 좀 옆에 앉아계시고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시고 특별하게 있는 말씀 준비하시고.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무정화 일단 허가가 신청이 되면은 저희가 실무정화 심의를 주택관리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협의부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한
일단 허가가 들어오면은 각 부서에서 신부정화 심의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 주택관리팀으로다가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걸 갖고 매일 심의를 운영하는데 보통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2, 3일 정도면은 각 부서에서 협의가 어느 정도 다 달려요. 보면은 다 이제 수록이 되는데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팀장님들이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시지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그 분이 지인이 건축물 제재사항을 신청을 했는데 왜 빨리 안 해주냐 좀 해달라. 근데 보니까 접수한 날 전화를 한 거예요. 오늘 접수하면 오늘 전화하셔가지고 빨리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서류가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어디 과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가지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제 그 팀장이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팀장이 출장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가 안 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른 부서 먼저 협의를 협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다른 부서에 협의를 해서 사람 있는 데를 먼저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움직여주면은 처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홍종우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일을 하다가 보면은 급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 팀장님이나 이렇게 담당자한테 한번 전화 주시면은 그 서류가 어디로 가 있는지 서류가 원체 많다 보면은 그 서류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저희도 자성을 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게 좀 있으면 한번 좀 이렇게 기tum을 해주시면은 또 잘 될 것 같고 또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건축사분들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준공을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도 안 돼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 변경 기재사항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철골 구조로다가 건축물 대장이 등재가 됐는데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다가 변경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럼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변경은 뭐 어차피 현장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변경을 해주는데 현장 조사를 할 때 현장에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는 거랑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간혹가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행정의 번거로움에 대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잘 보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성교 군수는 형식이 아닌 진솔한 간담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전문가들인 만큼 미래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황성현 생태개발과장은 2013년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후 모든 직원의 민원 행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속정 안락의 자세로 임해 고객을 진정한 주인으로 하는 감성 행정과 원스톱 민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김동선입니다.